미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Q&A입니다. 우리 멤버시고요. 누구라고 닉네임 말씀, 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권자입니다. 본인은 시민권자. 저희 남동생은 한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 네, 살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집, 부동산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살 수 있지만 어떤 물건을 살 건지 미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집은 관광객도 살 수 있고 한국 국적도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물론 자기 동생이 한국 국적이면 동생 이름으로 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동산 살 때 은행 계좌를 어떻게 열죠? 아무 때나 오셔서 그냥 여권 가져가셔서 문 열면 됩니다. 패스포드, 한국 패스포드 가져가가지고 미국 은행 들어가서 그냥 보여주고 은행 통장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는 통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질 않습니다. 예, 어카운트 넘버와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종이 한 장, 그냥 뭐 이런 종이 이렇게 반으로 접은 거 이런 거 한 장 주면 그게 자기 어카운트 넘버랑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게 통장이 연 겁니다. 그렇게 여시면 되고요. 부동산 살 때 송금은 어떻게 합니까? 송금을 할 때는 부동산을 샀었을 시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동산을 살 건지 부동산을 보시고 그 부동산 살 거를 계약을 하는 어떤 계약서를 만드신 후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은행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보여주고 물건에 대한 송금을 하겠다 말씀하십시오. 단 은행에서 문재인이 된 후에는 룰이 바뀌었더군요. 그 룰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자금인가? 이 돈이 과거에 집을 판 돈인지 아니면 월급을 타서 적금을 모아가지고 모은 돈인지 어디서 난 돈인지를 확실하게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 은행에 이렇게 리밋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된 내용을 보내드리고요. 부동산 동생이 산 그 한국 국적으로 돼 있는 미국은 누가 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 가서 여기에 집을 샀으니 돈을 송금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송금한 돈은 에스크로라는 회사로 돈이 들어옵니다. 외국계 이제 회사들입니다. 돈을 받는 그 증거 자료를 남기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일을 다 하고요. 뉴욕이나 워싱턴,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통장에 돈을 붙였었던 기억이 저는 있어서 변호사하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에스크로라는 회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누구나 해외에 한국 국적도 집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송금도 계약서만 있으면 보여주고 그 자금이 정직한 자금이면 송금을 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과정 설명드렸고요. 국세청에서 괜히 티집 잡아서 세금 조사. 제가 없는데 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나요? 겁먹지 마십시오. 조사 안 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모든 분들이 혹시 조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시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요만큼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조사를 합니까? 국세청이 미입니까? 그런 놈들은 바로 고소를 해가지고 진짜 겁을 주고 있다. 공갈협박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조사를 합니까? 조사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난번에 몬타나주에 있는 신축 주택, 박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투자할 만한 주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몬타나가 너무 시골이었어요. 그 몬타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골이었는데 집값은 쌌습니다. 한 15만 불, 20만 불짜리 집들이 있죠. 왜냐면 인구도 없고요. 거기는 허허벌판에다가 그렇게 새롭게 짓는 집들 버젓하게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이렇게 좀 허허벌판이라 조금 투자가 아니고 본인이 거기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살거나 렌트 같은 거 주고 그러려면 월세 받아서 이제 이렇게 달라도 수입을 내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면은 조금 추천하고 싶은 곳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주 도시.
L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뽑아서 놨습니다. 온타리오가 공장지대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40만 불 정도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그레이스 기님 보실 것 같은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웨어하우스 창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가 노동 창출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집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렌트도 나가고 사람들이 집도 사고 이렇게 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면서 가고 있다라는 동네 중에 하나고 완전 시골입니다. 예. 그래서 한 LA 다운타운 쪽에서 내려가게 되면 한 뭐 50분에서 1시간 거리이기도 하지만은 투자성으로는 뭐 앞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시골이긴 하지만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35, 40만 불이라면은 캘리포니아에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살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고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한 분은 시민권자고 동생 한국 국적인 남동생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 이상은 장기 체류를 못 하시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투자로 봤을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살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플로싱과 부에나 박스 얼바인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바람이 그냥 그 전에도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하면서 봄이 학군이 좋으니까 올라가고 있었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동네에 비해 비싸다.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경쟁이 많은 곳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렌트를 해서 살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플로싱과 부에나 박스 얼바인은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인기 있는 하와이, LA, 시애틀, 밴쿠버 다 비쌉니다. 예, 다 비싼데 거기서 옥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쌉니다.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물건이 제가 2년 전에 올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쌌고 작년에도 되게 쌌습니다. 제가 작년에 2번에 걸쳐서 다운타운. 근데 지금 살짝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런가? 자꾸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곳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붐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다운타운도 제가 굉장히 지적해서 있었던 호텔 옆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오름폭이 확확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가는 경쟁이 심한 곳은 제가 들어가지 않고요. 새로운 곳을 또 뚫기 위해서 이번 미국 어떤 체류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는 가지 마세요.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물론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은 LA도 많이 있습니다. 예. LA 중에서도 외곽 쪽은 괜찮아요. 값들이 또. 예. 물론 플로싱이나 부에나 박스. 이게 다 외곽이에요. 얼바인 이런 데는 부촌이라고 그러고 자꾸 바람잡이들이 부촌이다. 그리고 또 학군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아유 듣기도 싫어 그런 말. 무슨 개뿔 학군이야 자꾸. 무슨 공립 학교들은 거기에요. 사립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텐 그런 얘기하면 먹히지도 않습니다. 집값이 싸야지 무슨 얼어 죽을.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플로싱이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그게 무슨 30만 불, 20만 불 하던 것이 뭐 지금 100만 불을 달래. 건방져 죽겠네 진짜. 아우 싸가지가 없어서 나 그런 데 안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는 해봤자 나한테 먹히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죠. 하와이 안 비싼 데 많습니다. 네. 하와이는 제가 여러 번을 걸쳐서 그래서 굉장히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보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30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잘 고르면. 그리고 수익률도 좋고 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프로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민 선생님께서 집을 하와이, LA 등지에 있으신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에 대한 것은 일단 모든 것을 결정이 났을 때 관리도 첫 번째 관리, 두 번째 관리, 브로커에 의해서 그 상담을 잘 한 후에 맡길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회사에 맡길 수도 있는데 이게 퍼센트가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수익률 관계도 좀 따져봐야 되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인이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 한국인이 하는 그 무슨 에어비앤비 관리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상담비를 100%를 달라. 이런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뭐 건방지게 상담비를 100%를 달라 200%를 달라 뭐 되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합니까?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에어비앤비나 단기 체류나 장기 체류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냥 무료로 해주면 되지. 그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뭐 얘기를 해서 질문을, 그런 질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좋은 뜻에서 이게 한국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거 내용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하는데 건방지게 무슨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돈 주지 마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에어비앤비가 뭐 그렇게 어려워?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에어비앤비 하고 단기 체류 한 달, 3달, 6개월 이게 뭐가 어렵다고 돈을 달래? 그 상담하는데 그냥 무료로 해주면 되지. 어찌됐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사는 거와 투자와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 제가 지금 그곳에서 다니면서 보고 현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회할까 봐 항상 미리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